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법학의 공부는 위대한 법사상가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지금 어디인가요? 대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공원 안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서 그럼 여기까지 온 거죠? 덕진공원 안에는 실은 한국인의 법조 삼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분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법조 삼성 기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을 저희들이 와 본 것입니다. 저는 법조 삼성이란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삼성이 어떤 의미인지 한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새별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삼성 현대도 아니고요. 실은 법조 삼성은 글자 그대로 법조인 중에서 세 분의 성스러운 분이란 뜻이겠죠. 한국의 근대 사법이 시작된 지가 벌써 1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수한 그리고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군가라고 꼽는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세 분의 위대한 우리 법조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세 분을 모시고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기념공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99년 정도에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 기념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법조 삼성이 어떤 분들인지 세 분이지 않습니까? 네. 한 분 한 분씩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조 삼성은 글자 그대로 법조인 중에서 세 분의 성스러운 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훌륭한 세 분을 기리는 곳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요 가운데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가인 김병로 선생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셨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저항하고 헌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초대 대한민국의 사법의 틀을 놓아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은 화강 최대교 선생님이십니다. 저분은 검사 출신이십니다. 검찰권의 독립, 자주성을 위해서 온몸으로써 저항하고 헌신한 분이라고 해서 검찰청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검사 출신의 법조인을 뽑을 때 우리 화강 최대교 선생님께서 반드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오로 김홍섭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법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고장 전주지방법원장님도 역임을 하셨죠. 저도 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각별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무렵에 서울대학교 당시 서울대학교 최종고 교수님께서 김홍석 선생님 사도법관이라 해서 김홍석 선생 일대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감명을 받아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런 사도법관처럼 훌륭한 법관을 롤모델로 삼아서 조금씩 노력해 보겠다 하는 마음만은 가졌었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가톨릭 교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사상을 많이 갖고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교화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형벌을 목적엔 응보형이 있고 교화형이 있습니다. 응보형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 만큼 벌을 주겠다는 뜻이죠. 교화형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교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교화형을 몸소 실천하신 분으로서 사형수들에게 편지를 계속 쓰시고 면회를 가셔서 그 사람들이 이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실은 사형수들의 대부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시죠. 네, 세 분의 업적을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 분들 간의 어떤 법조인이라는 거 외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큰 공통점은 가장 훌륭한 분들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 세 분 외에도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셨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꼽는다면 이 세 분을 꼽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였던가요? 우리 법조인들을 부장판사님들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훌륭한 법관이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인 김명로 초대 대법원장님이 1등으로 뽑히셨고요. 두 번째로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바우로 김홍석 판사님이 뽑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인 대법원 법무부 장관과 곁들여서 검찰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검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 점이 공통점이겠지만 더 큰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세 분이 여기에 모여져 있잖아요. 전주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셔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분 모두가 출신지가 바로 전라북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인 김명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순창 저 임실 남원 순창 있지 않겠습니까? 고추장으로도 유명한 그 순창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김홍석 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김제 금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교 화강 최대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익산 출신입니다. 다 전주에 인접해 있죠. 그래서 우연하게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가장 훌륭한 세 분을 뽑았는데 그 세 분의 출신지가 모두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관계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공통점인데 또 정신적으로 큰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 공통점이 있냐면 청렴했다는 겁니다. 세 분 모두.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한복 두루마리만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홍석 법관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남긴 것이 거의 없으세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청빈하셨어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강직함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죠.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면서 막아내면서 외풍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후배 법조인들이 볼 때는 저만한 분이 없다라고 해서 감히 성인이란 뜻의 그 성자를 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후배 법조인들, 특히 로스쿨 출신 우리 법조인들에게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와보고 참배 드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상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가 92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떠난 뒤에 99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경에 지역의 법조인들과 유지분들 그리고 향토사학자들 이런 분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세 분 모두가 우리 전북 출신인데 이분들을 기리는 그 공원이라든가 장소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좀 후배들이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세 분들을 기리는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그래서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또 도청, 또 도의회 이런 데서 중심이 돼서 이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요? 살아계실 때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해서 생동감이 있고, 저도 3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막 지금 갖고 있습니다. 법조 삼성에게 뭐 본받을 점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은 법학은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실에서만 끝나죠. 또 심한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현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대한 법조인들, 법사상가들을 배우고 찾을 필요가 있어요. 독일의 법철학자 나드부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법학의 공부는 위대한 법사상가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온 김에 이 법조 삼성의 기념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법조인들의 사상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배워서 우리도 저분들을 쫓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후배 법조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사상과 업적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실은 훌륭한 법학 공부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마침표를 찍게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한 번 정도 와봤으면 좋겠고요. 또 대한민국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전주에 오셨을 때 한 번 정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의 발자취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세 분들을 모신 곳, 그리고 세 분들이 출생한 곳에서 제가 우연하게도 법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던 것은 저로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발꿈치조차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신발끈 하나 정도로 풀 수 없을 정도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더손 채널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자취,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